지금 토트넘의 경기는 매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토트넘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라던 여론을 지금처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경기는 처음이다 라는 여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토트넘의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핫한 선수라고 한다면 바로 메디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넣은 두 골 모두를 팀원들 모두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영광을 돌렸는데요. 아스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넣은 골은 모두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연결해준 패스에 의해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기대 골 득점 값이 0.5에 불과했는데요. 이 말은 손흥민이 기회를 얻어 골 득점으로 연결되는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 한 골도 넣기 힘든 골 득점 기회에서 손흥민은 두 골을 성공시킨 것이며 그래서 그날 손흥민의 골이 더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발 앞에 볼이 떨어지기만 하면 득점으로 연결시켜 버렸다는 것인데요. 미친 골 결정력을 갖고 있는 그의 앞에 공을 건네준 것이 바로 메디슨인 것입니다. 메디슨은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오른발 킥 선수입니다. 그는 워낙 킥이 좋은 선수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의 미드필더들이 킥이 투박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메디슨은 발밑을 통한 부드러운 공격에 강한 선수입니다. 또한 상당히 민첩하고 폭 넓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통해 수비에 가담하기도 하고 미드필더 지역으로 내려와 중원의 숫자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비와 미드필더진이 약했던 토트넘에서 가장 원했던 선수이며 따라서 그는 이번 여름 시즌 가장 먼저 영입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를 영입한다고 해서 토트넘이 드라마틱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는데요. 감독과 주장단이 완전히 물갈이했고 여기에 해리케인이 이적하면서 기대감이 더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캡틴이 되었고 로메로와 함께 메디슨이 부주장이 되면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 토트넘은 상상을 초월한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디슨 역시 정확히는 토트넘에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급이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메디슨이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라고는 하나 지금 토트넘이 일으키고 있는 돌풍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메디슨은 지금 토트넘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골을 성공시켰고 손흥민의 골 득점에 큰 역할을 해내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력 있는 선수들의 공통점일까요? 토트넘에서 케인이 그랬듯이 메디슨 역시 골 욕심이 엄청난 탐욕왕으로 불리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엄청난 오른발 키커인 반면 다소 약한 왼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발의 차이 때문에 간혹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왼발 각이 나올 경우에는 한 템포 늦어지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중원에서의 경기 조율 능력이 떨어지거나 수비 가담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자신의 자리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메디슨이 넣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미드필더의 위치로 봤을 때 자신보다는 공격수에게 공을 넘겨줬을 때 득점이 될 확률이 높은데도 패스하지 않고 자신이 슛을 쏘는 일이 꽤 자주 있었던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골을 기다리고 있던 골대 앞의 공격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본머스전에서는 메디슨이 볼을 갖고 달려오자 손흥민은 중앙으로 재빨리 침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메디슨은 골대 앞에서 볼을 기다리던 손흥민을 무시한 채로 본인이 슛을 쐈고 결국 골대 옆으로 비켜가면서 골 득점에 실패했는데요. 이때 손흥민은 아쉬운 듯 두 팔을 벌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브랜드포드전에서도 있었는데요. 손흥민 앞쪽에 수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비수들이 꽉 막힌 틈 사이로 무리한 슛을 날린 것입니다. 이때 역시 손흥민은 아쉬움을 표현했고 메디슨 역시 실수를 인정하는 듯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의 골 욕심은 분명히 좋은 욕심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팀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리한 자리에서도 골 욕심이 대단했던 메디슨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면서 골 성공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을 극도로 거부하는 감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팀플레이를 중요시 생각하는 탓에 그가 토트넘에 오자마자 강행한 것이 요리스, 다이어,
케인 등의 적폐로 인한 고인물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는데요. 그 결과 요리스와 다이어는 경기에서 볼 수 없게 되었고 케인은 스스로 미넨으로 이적했지만 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론을 통해 전혀 아쉬워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되려 토트넘의 실세였던 케인이 이적하면서 그것을 토트넘을 완전히 물갈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던 감독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보다 팀플레이를 중요시했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득점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골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에게 패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은 이 같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비록 그동안은 개인적인 골 욕심이 많은 선수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감독의 요구에 유동성 있게 움직일 줄 알았으며 토트넘 팀을 위해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메디슨이 달라진 것인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에서 메디슨은 기회만 생기면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기력은 그런 순간에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상대팀 수비를 압박하고 공을 빼앗았으며 정확한 타이밍에 손흥민이 있는 위치에 볼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메디슨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한 손흥민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발을 뻗어 결국 슛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둘의 완벽한 팀워크가 완성된 것이죠. 새로운 시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메디슨은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 후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 서로 연계가 잘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움직임을 항상 분석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이 중앙에서 경기를 할 때 내가 공을 잡으면 뒤를 돌아 손흥민부터 찾는다. 손흥민은 침착하고 훌륭한 마무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를 의심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나의 특별한 골에 역시 메디슨을 빼놓을 수 없다. 메디슨이 공을 빼앗아 내게 패스했고 타이밍도 완벽했다. 메디슨은 언제나 마무리를 쉽게 만들어준다 라고 밝히면서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누구 하나를 위한 팀이 아닌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돌아가며 슛을 성공시켰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메디슨 역시 자신의 탐욕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진짜 자신만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손캐를 잊게 만들 만큼 손흥민과 메디슨만의 조화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